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 아찔한 순간들.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혈관 질환.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위기의 순간은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르는데 삶과 죽음의 굽에 놓인 사람들. 예고 없이 찾아온 혈관 질환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거 예고를 하지 않아요. 느닷없이 죽어요. 사망률이 90%입니다.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내장 지방. 독이 되는 나쁜 지방은 뇌와 심장까지 멈추게 하는데 혈관을 무너뜨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습격. 장기와 혈관에 쌓이고 퍼져 심장과 뇌에 무거운 병들을 유발시키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미 뭐 심장이나 얘네들은 거의 뭐 100m 달리기를 혼자서 계속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어서 비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속 나쁜 지방이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킨다. When you have obesity or when you're overweight, you're putting yourself at higher risk for chronic conditions. You're at increased risk for heart disease, increased risk for... 건강한 혈관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호주 여성. 그녀의 몸매와 건강을 지켜준 비밀. So exercise, diet and sleep. 혈관 속 나쁜 지방을 방치한다면 당신의 심장과 뇌도 언제 어디에서 멈출지 모른다는 사실. 죽음을 부르는 내장 지방을 해결할 특별한 비밀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른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녀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작은 물병에 뚜껑을 열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비가 와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녀의 오른팔. 이거 하려면 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건 하는데 이거는 못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내견서 와서 이렇게 불편하죠. 뭐 당겼나요? 다리는 여기까지도 올릴 수,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는 못 되죠. 이렇게는 못 되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뇌혈관이 막혀 한쪽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황계순 씨. 그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한 복지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밥 못 먹으니까 여기서 그냥 수비를 주는 거예요. 가서 먹으라고. 황재순. 황재순? 재순. 맛있게 드세요. 황만 찾는데 91번.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 왼손에 짐을 들고 나니 걷기가 더욱 불편해졌는데요. 저 도와드릴까요? 네. 네. 무거워왔어. 실수에 가져왔더니. 그리 길지 않은 외출이었지만 몸이 불편한 그녀에게는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마비된 다리는 많이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펴지지 않는 오른손을 왼손을 사용해 꼼꼼히 씻어주는 계순 씨.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건 안 돼. 여기 이상이야. 그 전에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돼갖고 안 펴졌어요. 근데 안 됐어. 나한테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안 돼요.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냥 갑자기 쓰러지니까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쓰러졌으니까. 2011년 여름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계순 씨.
갑작스럽게 그녀의 오른팔과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우, 팔. 놀란 그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는데요. 이상해, 꼬여, 얼른. 빨리 불러라, 119 얼른. 검사 결과 황계순 씨는 왼쪽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다치기도 일쑤, 발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그냥 엄마가 맨날 썩어서 죽을 몸인데 애께서 뭐하냐 그래서 내가 오남에서 내가 제일 맞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애들 때문에 못 다닌 거예요. 이제 엄마를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아프면 언젠가는 내가 병이 올 거다 생각은 했어, 일단은. 젊은 시절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던 계순 씨. 내가 하는 거를 보여야지. 쉴 새 없이 일을 해온 그녀의 오른손이지만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비 증상이 나타난 이후 왼손만 사용한 지 벌써 9년째. 한 손 생활은 여전히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도 많은 노력 끝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버겁게 만든 뇌경색 후유증. 오른손잡이로 살아온 한평생이었기에 왼손의 움직임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앗아간 혈관 질환의 공포. 계순 씨는 순간순간 서글픈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그녀가 바라는 한 가지. 애들만 잘 되면 되지. 나 하나로서 끝나고 애들만 뭐 이상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말라졌어요. 그전에는 조금만 해도 엄마하고 소리내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잘 울지 않아요. 강한 모습 보여주려고. 사무치도록 그리운 건강했던 시절. 그때 조금 더 몸을 챙겼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 뒤늦은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병이 없으면 사람들한테도 내일 고뇌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기 전에 조심하라고. 만약 이런 병은 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이건 아주 못살병이라니까. 줄 때까지 못 고치니까. 꾸준히 운동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계순 씨. 위험한 고비를 넘긴 후에야 혈관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근 사망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지키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혈관이 막혀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 뇌세포가 괴사하는 뇌출혈, 두 질환 모두 우리 몸에 치명적입니다. 보통 이제 혈관 질환이 왜 위험하냐면요. 특히 우리 몸의 생명이랑 관련되는 뇌, 일단 심장, 이런 데 혈관이 좁아지면은 심장 쪽은 협심증이라든 심근경색이 되고,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에는 보통 사망률이 30%가 넘습니다. 한번 진행이 되면 거의 걷잡을 수 없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뇌 쪽에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오게 되는데, 이거 역시 한번 오면은 뒤로 정상으로는 대부분 안 갑니다. 그 상태에서 머물거나 또 혈관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혈관 질환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환자들이 모여있는 한 재활병원입니다. 이곳의 환자들은 일상생활로 복귀를 위해 재활에 힘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심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간단한 움직임은 물론
음식을 씹고 삼키는 일조차 힘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삼킴이 곤란해서 심한 경우에는 입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콧줄, 비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도 계실 거고요. 또 배뇨장애라고 해서 소변을 실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예 소변을 보지 못해서 유치 도뇨관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도뇨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훨씬 낫습니다. 네. 재활치료를 통해 마비된 운동신경을 자극해보는데요. 그 방심하면 안 돼. 네, 맞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먹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바람이 좀 있어요? 나는 낯서면 말로 모르겠다. 낯서면 좀 성해갖고 내가 한번 불행한 사람. 되돌릴 수 없기에 예방이 최선인 심뇌혈관 질환. 혈관의 이상을 빨리 알아채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한쪽 팔다리나 얼굴이 저리고 마비가 오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사물이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증상, 심한 어지럼증으로 똑바로 걷기 힘든 증상, 이 밖에도 참을 수 없는 극심한 두통이나 말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현기증이 나고 갑자기 쓰러지는 증상, 이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나타났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의 20에서 40%는 전조 증상을 보이고 전조 증상은 만성적이기보다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특성이 있고요. 하루 정도 지속될 수 있지만 짧으면 30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냥 넘어가신 분들은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혈액성 나쁜 지방 LDL 콜레스테롤은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지혈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0, 70대 환자뿐만 아니라 40, 50대 젊은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40대 이준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주영님? 그는 최근 급격히 나빠진 몸 상태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좀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검사도 받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검진을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유난히 불룩한 그의 배. 125요. 준영 씨는 최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깨어났더니 그 시트가 다 젖어 있더라고요. 너무 이 몸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미 뭐 심장이나 얘네들은 거의 뭐 100m 달리기를 혼자서 계속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어서 고혈압에 심부전, 빈맥, 그 다음에 그 간 기능 저하, 심장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하여튼 뭐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뭐 할 거 없이 내과 관련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왔으니까요. 과연 그의 몸 상태는 어떤 걸까요? 많이 두려우신가 봐요. 아니 이게 갑자기 이게 배가 한 1년 반 정도 확 쪄가지고. 네, 다른 분에 비해서 복부 비만이 상당히 많이 심하세요. 네. 네. 물론 다른 분들 제가 사진을 봤지만 네. 복부 지방 양이 거의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한 3~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지금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6kg 정도.
안에요? 네, 6kg 정도. 저 배 안에만. GT 검사 결과 심각한 내장 지방을 보이는 준영 씨의 복부. 내장 주변을 꽉 채워버린 지방들이 무려 6kg에 달하는 상태인데요. 내장 지방으로 인해 준영 씨의 배는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혈관과 장기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만들어 더욱 위험한데요. 이준영 씨는 내장 지방 면적이 정상 대비 3배 정도로 지방이 내장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고 심근경색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혈액 검사상으로는 초기 당뇨병, 고지혈증 소견이 보여서 뇌졸중, 심장마비 등 돌연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바쁜 40대를 보내고 있는 준영 씨. 그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CEO입니다. 이곳 중고차 매매 상가는 그의 일터 중 하나인데요. 일터에 돌아오니 마음이 바빠진 준영 씨. 근데 이거 본넷 다시 칠해야 돼. 왜요? 이런 거 있잖아. 아, 자국이 있구나. 아, 이런 거 용납을 못 하거든요. 하나. 일을 하는 동안 건강 걱정은 뒷전이 됩니다. 네. 5. 최근 경기 침체로 거래가 좀처럼 성사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은 새 차도 새 차 매장에서 봐야 되는데 중고차는 무조건 와서 보고 사는 게 거의 룰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오시질 않고 전화상 문의만 있으시고 실제 메이드가 잘 안 되니까 좀 그게 스트레스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찾는다는 무한리필 생고깃집. 준영 씨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두툼한 생고기가 등장합니다. 불판 위로 올라가는 고기들을 보니 준영 씨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듯합니다. 불판이 작아. 커야 되는데. 단백질 위주로 먹으라고 그래서 먹는데 아니 그 홍진경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살이 쪘다고. 아 그래갖고 웬만하면은 좀 양을 옛날보다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푸짐하게 한 쌈을 싸 한 입에 넣는 준영 씨. 빠른 속도로 고기를 먹어치우는데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야, 고기를 먹고 나서 탄산음료까지 무제한으로 흡입. 탄산, 콜라, 사이다 때문에 또 이런 거였어요. 식성이 뭐 한꺼번에 많이 먹고요. 술을 특히 저보다 한 2~3배는 먹습니다. 새벽까지. 끊임없이 고기들이 불판 위로 올라갑니다. 구워지는 족족 사라지는 고기들. 준영 씨의 젓가락은 쉴 줄 모르는데요. 한 번에 3점은 기본. 입에 있는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또 다른 고기가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안 가득 고기를 넣어야 성에 찬다는 그의 식습관. 목살하고요. 네. 삼겹살하고 반반. 오늘도 그는 식욕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원래는 9인분까지, 옛날에는 9인분까지 먹었는데 요새는 다이어트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인분이나 5인분만 간단하게. 준영 씨의 말과는 달리 식사는 전혀 간단하지 않았는데요. 이후로도 오랫동안 고기 폭식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찌를 때 냉면이 또 나왔잖아? 고기로도 그의 식욕을 다 채울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배가 충분히 부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더 먹고 싶은 욕구를 끝내 참지 못합니다. 고지방과 고탄수화물로 가득 채워지는 그의 위장. 이게 식사 중에 비 오듯 땀이 쏟아지는데요. 이걸 흘리는 것도 아니고. 참 내가 봐도 안타깝다 진짜. 여기서 배가 안 차고 배부른 데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앉아있네 진짜. 뭐 드시고 싶은데요 또? 아니 저 비빔면 하나 먹어. 살 빼야 되는데. 이런 게 스트레스인 거 이런 게.
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야. 짜증나 진짜. 살이 없으면 안 먹을 텐데. 사장님 여기 비빔면 하나만 더 주세요. 결국 비빔냉면까지 주문한 준영 씨. 고기를 삶은 거였어야 돼. 그러니까 좀 전에 다 먹어버린 고기에 대한 아쉬움까지 남습니다. 고기 10인분과 물냉면, 비빔냉면까지 깨끗하게 먹어준 준영 씨.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폭식의 악순환. 2019년도 초반, 중반 이렇게 오면서 혼자 술을 좀 먹게 됐죠. 그러면서 또 폭식을 하게 됐고, 하여튼 그 술만 먹으면은 편의점에 가고 막 3만원, 4만원씩 샀으니까. 근데 그게 아침 되면 누군가 다 먹었더라고요. 누가 먹은지 모르겠어요. 전 아닌 것 같은데 저래요. 건강 문제가 생긴 후에도 식욕 관리가 쉽지 않았던 준영 씨. 내장 지방 관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인데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들이 수북합니다.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살 뺄 때까지는 85kg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먹어야 된다고 해서. 준영 씨는 대학 시절 아이스하키 선수였는데요. 훈훈했던 학창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운동을 그만두면서 그의 몸은 무섭게 불어났는데요. 아우, 저 옛날 스틱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앞에 딱 보고 무릎 구부리고. 몸은 둔해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하키 실력. 엉거주춤 체중계에 올라서 봅니다. 그의 몸무게는 122.3kg, 과거보다 40kg 이상 급증한 상태. 그의 둥근 배는 마치 만삭의 임산부를 연상케 하는데요. 이게 내려가는 게 힘들죠. 지금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이 살을 어떻게 뭐 할 주체를 못하니까 간 자체도 지방간으로 지금 많이 바뀐 상태여서 이거는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흡입을 하든지. 그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내장 지방. 이 피하 지방은 아무리 많아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내장 쪽, 특히 장관막 사이에 고이는 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지방으로 모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성 질환,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또 하나가 면역을 떨어뜨리면서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분비하고 그 염증은 혈관과 장기에 녹아들거나 상처를 내며 혈전을 생성합니다. 혈전은 전신을 돌면서 혈관을 막게 하는데 심장에 생길 경우 심근경색, 뇌에 생길 경우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내장 지방으로 인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긴 40대 이명아 씨를 만났습니다. 살이 찌면서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아진 뱃살 때문에 청소도 힘들 지경입니다. 작은 방을 청소하기 위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릅니다. 관절 문제로 효도 의자에 앉아보지만 몸무게 때문에 바퀴조차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바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옷은 고무줄 바지뿐. 어디 부분이 가장 비만이에요? 허리 쪽. 고무줄 있는 것만 입어요. 다니는 건 잠그는 거는 못 입어요. 이것도 내고. 무려 3X라지 사이즈 옷을 입는 명화 씨. 그녀의 식사 시간입니다. 식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냉장고에서 꺼내온 그녀의 식사는 파프리카와 바나나뿐인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사실 그녀는 매일 다이어트를 결심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가끔씩 이렇게 사서 해 먹어요, 제가.
나도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식을 먹고 있던 그녀가 무언가를 찾습니다. 명화 씨가 한 구석에서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배달음식 광고지들입니다. 부족한 식사를 음식 사진으로 달래보는데요. 과연 그녀는 음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까 살 빼라는 거기에 기회해서 뭐 막 먹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요. 다이어트식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 명화 씨. 어딜 가려는 걸까요? 그녀가 향하는 곳은 동네의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홀린 듯이 과자와 간식을 담기 시작하는 명화 씨. 냉장고를 살피는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참고 있던 식욕의 고삐가 풀리고 만 것인데요. 냉동만두와 컵라면에 익어가는 잠시를 참지 못하고 과자와 우유로 배고픔을 달랩니다. 주식보다 간식을 많이 먹고 있는 그녀. 차라리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식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명화 씨. 하지만 무거운 몸 때문인지 간단한 운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폭식과 간식으로 인해 늘어난 그녀의 뱃살.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몸무게 안 재봐서 지금 몇 킬로 나간지 몰라요. 가족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시장으로 향한 명화 씨. 속전속결 빠르게 반찬을 구입하는 그녀. 반찬 구매가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묵이다 어묵. 어묵도 땡겨. 음식의 유혹에 또다시 사로잡힌 그녀. 그녀의 식욕이 또다시 폭발하고 맙니다. 장보기 위해 시장에 들른 것이 아니라 간식을 먹기 위해 시장에 들린 듯합니다. 편의점 간식배가 다 꺼지기도 전에 시장 간식으로 다시 배를 채우는 명화 씨. 폭식할 때는 피자 같은 거 라지 한 판 먹고 통닭 2개, 3개 정도 먹고요. 이거 1인분 하고 저거 1인분. 그녀의 식욕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는데요. 참을 수 없는 분식의 유혹. 빠른 속도로 떡볶이를 먹어치는 명화 씨. 그녀의 시장 먹방 투어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떡 맛있겠다. 간신히 떡의 유혹을 참아냈던 그녀가 가동기를 멈추고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얼마예요? 한 개 3,000원, 2개 5,000원. 결국 떡까지 사고 마는데요. 떡이 이렇게 보니까 맛있게 생겨서 먹고 싶어서 떡 샀어.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관절염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관절염 때문에 한쪽 발을 절뚝거립니다. 남편의 직장에 들른 명화 씨가 남편에게 떡을 건네는데요. 나 이거 안 먹어. 이 때문에 못 먹어. 근데 이 떡 받아요. 받아. 남편은 간식을 달고 사는 아내가 못마땅합니다. 남편에게 무릎 통증 이야기를 전하는 명화 씨. 남편 현단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잔소리를 해보지만 명화 씨의 식탐을 알고 있는 그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얼른 살을 좀 뱃살을 빼든가 뭐를 하든가 해야지. 이게 뭐 소리가 이제 무릎 같은데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또 숨도 차고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다가 이 다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몰라요. 저기서 내가 뒷고 오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얘 다. 최근 의식을 잃기까지 한 명화 씨. 그녀의 몸이 위태롭습니다. 폭식하는 습관으로 건강 적신호가 켜진 두 사람. 과연 이들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30대부터 50대까지 비만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이 있는 네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이준영 씨는 고도 비만에 중성지방과 당뇨가 정상보다 매우 높아 위험한 상태. 이명아 씨 역시 고도 비만에 중성지방과 당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30대의 김석영 씨도 비만의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50대 임민주 씨 역시 체중은 정상이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특히 주요 장기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 쪽에는 우리가 한쪽 편측 마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숨골 가까이 그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급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운동 부위를 관장하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반신 마비 같은 경우도 심장 쪽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준영, 이명화, 임석영 씨는 심각한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환자분들은 이미 혈관의 탄력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외부적인 충격이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 안에 흐르는 고지혈, 당의 농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식습관 개선을 해주시고 운동으로 인해서 당과 고지혈을 혈액에서 낮추는 노력이 계속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